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름은 이원이고 지금 변리사 8년차 지오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 상호 등록은 뭐 당연한 거고, 지금 제가 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상표 등록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간혹 그 카페 창업하시는데 그냥 조그만 카페 하는데 뭘 상표 등록까지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상표라는 건 내 이름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 카페를 창업했는데 유사한 상표가 이미 특허청에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상표권자한테 내용 증명이 날라올 수가 있어요. 상호를 쓰지 말라고. 기껏 막 다 창업해서 간판도 만들고 다 홍보해놨는데 간판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뭐 그렇게 뭐 이미 등록된 상표권이 아니더라도 이제 잘 될 때 분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내가 막 잘 카페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도용 상표들이 나오는 거죠. 카페랑 동일한 이름 또는 유사한 이름으로 상표를 먼저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상표는 누가 먼저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먼저 특허청에 신청을 해서 등록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창업 전에 이미 그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상표 출원하시는 게 좋고, 뭐 제품도 출시 전에 상표권을 등록받기를 고려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고객 같은 경우는 바로 전화가 와서 내용 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 증명을 받았냐 하니까 상표권자라는 분이 상표 쓰지 말라고 이렇게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저한테 연결이 됐는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 정말 등록된 상표권이랑 유사한 상표를 쓰고 있었어요. 이분이 사업하시기 전에 미리 유사 상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는 상표를 미리 등록을 받아놓고 시작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상표권에 대해서 전혀 고려 없이 창업을 하시고 잘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내용 증명을 받은 거죠. 이랬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유사 상표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한 거예요. 그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권 협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상표권을 사올 수도 있고요.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전을 하거든요.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방법을 취할 수 있고, 당장 어쨌든 침해가 판단이 되면 그 상표권은 사용을 하면 안 돼요. 네. 내용 증명이 날라왔어요. 그럼 대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 상표가 유효한 상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보통 내용 증명이 날라오면 상표권 그 등록 번호를 기재를 하거든요. 그 상표 등록 번호를 확인해서 실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상표가 그 상표권자가 주장하는 그 상표권 침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결국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이 법적 지식이 없는 그 일반 그 창업자분들이 판단하기는 솔직히 좀 쉽지는 않아요.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막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상표권 침해가 아닌데 그냥 겁주려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오히려 또 제가 또 상표권자 입장에서 내용 증명을 보낸 경우도 있어요. 제가 상표권자를 대리를 해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분은 이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상표 등록을 받으신 분인데, 요즘 SNS 마케팅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에 항상 그분 상호명을 치면 항상 맨 위에 떴었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막 두 번째, 세 번째에 막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셔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지역의 카페업이나 똑같은 이름의 키즈 카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그래서 이분은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일종의. SNS 인스타에 치면 원래 바로 나와야 되는데 몇 번째 뒤로 나오니까 이분이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총 3군데의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총 2군데에서 연락이 와서 그 2군데는 이제 명확했어요, 상표권 침해가. 근데 나만 한 군데는 저희 등록 이전에 사용을 계속 했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그쪽 주장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일리가 있어서 그분께는 뭐 권리 주장을 안 했지만, 다른 2곳에는 사용권 계약을 해서 상호 바꿀 때까지 좀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하셔서 사용료를 좀 몇 달 동안 좀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당장 경고장 안 보내고 당장 내용 증명 안 보내고 몇 달 동안 더 운영하게 보고 나서 나중에 내용 증명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딱 보고 이거 나중에 프랜차이즈화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프랜차이즈 하면 나중에 이제 상표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프랜차이즈화 돼서 잘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냥 룰루랄라라는 네네. 카페명을 정했어요. 네네. 저는 이제 상표 등록을 검색하지 않고 그냥 룰루랄라라는 명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내용 증명이 날라오는 거죠. 네. 근데
룰루랄라가 엄연히 그러니까 같은 글자지만 이게 로고 타입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폰트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이제 고려하지 않고 썼는데 맞아요. 이름이 그냥 네 글자만 같아도 상표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이게 유사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보통 외관, 칭호, 그러니까 호칭, 그리고 관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보통 문제되는 게 이제 호칭이에요. 뭐 LO, 룰루랄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상표권 등록을 받아놨어요. 근데 내가 한글로 룰루랄라라고 사용을 해요. 그러면 상표권 침해예요. 호칭이 같기 때문에. 네네. 그 외관, 칭호, 관념 중에 하나라도 유사하면은 유사라고 봐요. 뭐 CI, BI 만들려고 로고 만들려고 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도 했고 브랜드 만들려고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였는데 그 브랜딩 단계에서 이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지 조금 판단을 해줬으면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좀 절약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절차를 좀 굉장히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해당 업종에 유사 상표가 없어야 되거든요. 의류 상품류에는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있는데 카페업엔 없다. 그러면은 카페업엔 출원하시면 돼요. 업종별로 판단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카페를 창업하겠다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이제 룰루랄라라는 상호명을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이거를 좀 브랜딩 단계부터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상표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요. 네네. 그러면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그 상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뭐 특허, 상표, 디자인 뭐 같은 지식재산권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 무료 사이트예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키프리스에 들어가시면 이제 탭이 특허, 디자인, 상표 이렇게 탭이 있는데 상표 탭을 선택하시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키워드 검색하듯이 그냥 룰루랄라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그냥 룰루랄라만 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동일한 상품류 같은 지정 업종에서만 유사한 게 없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페업 같은 경우는 43류라고 해요. 그 43류에 룰루랄라를 쳐보고 한글만 쳐보는 게 아니고 뭐 영문으로도 쳐보고 룰루랄로, 룰루랄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사 상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다 찾아보고 만약에 유사 상표가 있으면 좀 네이밍을 다시 하는 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 그 단순히 유사 상표가 없다고 해서 등록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해당 업종의 뭐 보통 명칭, 일반 명칭이거나 브라질 커피 이러면은 안 되거든요. 원산지나 또 현저한 지리적 명칭, 뭐 서울 커피 뭐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고요. 조금 검색을 해보고 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상표 출원도 가능은 해요. 프로그램 다운 받으셔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상표 출원도 직접 하시는 분들, 뭐 셀프 등록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특허권은 20년 동안 그 기술을 보호받는 거고 뭐 디자인권도 그 20년간 보호를 받는데 상표 같은 경우는 갱신만 하면 계속 평생 보호받을 수 있어요. 평생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상표는 어떤 상표권자보다는 어떤 일반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목적이 더 커요. 유사한 상표를 썼을 때 이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혼동을 막기 위해서 상표권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갤럭시 상표를 10년만 쓰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면 아무나 다 삼성 갤럭시라고 이렇게 붙여서 핸드폰을 팔면 소비자들이 결국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상표 같은 경우는 쌓인 신용을 보호하는 거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상표는 10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어요. 약 한 개 류당 한 22만 원 정도? 보통 그거를 10년 후에 그 갱신 주기를 다 기억하시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특허사무소에서 이제 그걸 다 관리를 하죠. 최근에 스타벅스가 트럭커피 뭐 스타프레아라는 거기에 상표권 침해를 주장을 했어요. 근데 스타벅스랑 스타프레아 어떻게 보세요? 유사한 것 같아요? 비유사한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유사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스타벅스는 이제 유사하다고 해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법원은 유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지만 뭐 스타벅스도 솔직히 이걸 유사하다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상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죠. 남양유업에 예전에 루카? 카페 루카라고 또 어떤 그 커피숍 상표권에 있는 분이 유사하다고 해서 그 남양유업의 루카를 상표 무효 심판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진짜요? 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네. 약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남양유업이 이제 상표 무효가 됐어요. 루카 상표가. 진짜요? 네, 네. 그런 사례도 있고요.
이제 커피 쪽 관련 워낙 우리나라 커피 많이 먹으니까 이 관련된 뭐 소송, 뭐 관련된 뭐 심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커피 창업하시는 분 중에 중국을 진출을 계획할 수도 있잖아요. 중국 진출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상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표 브로커들이 중국에 많아요. 상표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 출원을 하면 바로 공개가 돼요. 어떤 회사가 어떤 상표를 출원했다. 바로 공개가 되는데 이제 중국 브로커들이 이걸 딱 모니터링해서 이제 중국에 진출할 만한 거를 미리 선점을 하는 거죠. 상표는 누가 먼저 신청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 이제 한국에 출원하고 잘 서비스 하다가 이제 중국에 진출해 볼까 하고 상표 출원 딱 하려니까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브로커한테 상표를 사와야 되는 뭐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중국을 진출을 고려하신다면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 출원을 하는 거를 고려하셔야 돼요. 이게 6개월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국내에서 출원하고 6개월 이내에 중국 출원을 하면 이 한국 출원한 일에 중국 출원한 걸로 봐요. 출원일이 소급이 돼요. 그래서 한국 출원한 날짜에 중국도 출원한 걸로 봐요. 저 그런 사례 본 게 저 중국에 있었잖아요. 설빙이 그러니까요. 맞아요. 유명한 사례죠. 그래요? 예. 근데 저는 한국에서 진출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누가 중국 완전히 그냥 중국에서 등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표권 사온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기관 중에 지식재산보호원이라는 기관에서 비용을 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심판 청구 비용이랄지 뭐 소송 비용이랄지 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혹시 뭐 지금 뭐 그런 상황이시라면 그런 기관을 통해서 뭐 이용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죠. 지금 우리 딸내미가 아빠 유튜브 나온다고 막 엄청 기대하고 있어. 진짜요? 6살인데 머리 자르라고 아빠. 어제 머리 잘랐잖아 지금. 오늘 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박수 다치실까요? 박수 한번? 하나, 둘. I'm a love giver, searching for glory. I'm a strong